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실기 특강을 맡은 소프트웨어공학과 이상미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스프레드시트 실무에 대한 학습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과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과목은 데이터베이스 실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이 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실무는 총 4개의 큰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DB 구축하는 내용과 다음에는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입니다. 자, 그리고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그리고 마지막 쿼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처리 기능 구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DB 구축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액세스에서는 반드시 테이블이라는 개체가 존재해야만 다른 개체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의 경우에는 문제 순서를 좀 바꿔서 푸셔도 상관이 없지만 액세스는 반드시 1번부터 완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씨앗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각 테이블을 완성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씨앗 테이블에 씨앗 코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그럼 우선 씨앗 테이블을 수정할 수 있도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왼쪽의 개체 창에서 씨앗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디자인 보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씨앗 코드 필드가 있는데요. 씨앗 코드 필드는 A0000과 같은 형태로 영문, 대문자 1개와 숫자 4개가 자, 반드시 입력되도록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필수적으로 입력이 되는 건데요. 영문자 입력은 영어와 한글만 입력되도록 해라. 자, 반드시 입력되어야 하고 영어와 한글이 입력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자, 요것은 L이라는 서식 코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대문자로 바꿔줘야 하니까 대문자로 바꾸는 기호도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는 0부터 9까지 숫자만 입력하는 코드입니다. 그러면 0000이 되겠죠. 4자리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 자, 입력 마스크에 관계되는 이 서식 기호들은 반드시 암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씨앗 코드의 입력 마스크에서 자, 대문자로 변경한다. 그 다음에 영문자, 대문자 L 쓰시고 그 다음 0 4개, 4자리니까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씨앗 테이블의 씨앗명. 자, 씨앗명은 두 번째 필드가 되겠습니다. 필드 크기를 10으로 설정하고, 자, 필드 크기를 1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입력되도록 해라 라는 것은 속성 중에 필수라는 속성을 예로, 자, 필수 속성을 예로 지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회원 테이블이네요. 그러면 씨앗 테이블은 끝났으니까 닫으면서 바로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의 일부가 손실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유는 방금 전에 우리가 필드 크기를 10으로 줄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크기가 더 작게 변경이 되었고 데이터가 손실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예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예를 눌러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회원 테이블입니다. 회원 테이블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회원 테이블의 전화번호 필드에는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인덱스를 설정해라 라고 되었습니다. 자, 전화번호에 인덱스를 눌러보시면 인덱스는 세 가지가 설정 가능한데요. 아니요, 예 중복 가능과 예 중복 불가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예 중복 불가능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회원 테이블의 이메일. 자, 이메일이 있는데요. 자, @사인 문자, 우리 골뱅이 기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골뱅이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메일의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자, 이 골뱅이 문자가 어디에 포함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포함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와일드카드를 이용해야 되니까 별표, 골뱅이, 별표. 자, 요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라이크 연산자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 @사인 표시가 포함되도록 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씨앗 입고 테이블이니까 자, 역시 회원 테이블은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나타납니다. 또 예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씨앗 입고 테이블입니다.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자, 입고 수량이라는 필드가 있는데요.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면 20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도록 해라. 이것은 속성 중에 기본값이라는 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20으로 지정하게 되면 새 레코드가 만들어질 때 입고 수량에는 20이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DB 구축 마지막 문제니까 씨앗 입고도 닫으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 엑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데요. 액세스에서도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가 잘 출제가 됩니다. 자, B2B 납품.xlsx. 자, 액세스에는 엑셀 파일을 가져오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져와서 B2B 납품이라는 테이블을 새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메뉴는 외부 데이터 탭에 가져오기 및 연결 그룹에서 자, 우리 엑셀 파일이니까 엑셀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는 파일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파일을 외부 데이터로 가져올지를 지정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찾아보기를 누르시고 자, 여러분들 이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C 드라이브에 자, DB라는 폴더 안에 담아 두었습니다. 자, 이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로를 잘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요. C 드라이브의 DB 폴더 안에 외부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다 넣어 두었는데 여러분들은 다운로드 받은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2B 납품을 선택하고 열기.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가져오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 지금 보시면 새 테이블로 B2B 납품이라는 테이블을 가져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것이 맞는데요. 다른 문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에 추가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린 첫 번째 거 그대로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프레드시트 가져오기 마법사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열 머리글을 테이블의 필드 이름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첫 행에 있는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열 머리글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첫 행에 열 머리글이 있음 체크가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각각의 필드에 대한 형식이나 인덱스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뭐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 다음 단계에서 이제 기본 키를 정의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자, 이 문제에 보시면 기본 키는 없음으로 설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액세스에서 기본 키 추가도 있고, 자, 요거는 기본 키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키 추가라는 것은 여기 ID라는 필드가 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필드를 붙여주라는 거고, 지금 여기서 선택하는 것은 기본 키 선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기본 키 없음을 하라고 했으니까 없음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에는 테이블로 가져올 이름을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름이 주어져 있죠. B2B 납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B2B 납품.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침 눌러주시면, 자, 이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하는 것은 이후에 같은 이 단계를 반복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을 합니다. 우리는 저장할 필요가 없겠죠. 닫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B2B 납품이라는 테이블이 새로 만들어진 것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모양의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요. 액세스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를 풀 때는 C 드라이브의 DB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관계 설정하는 문제는 사실 풀기에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관계 설정하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뒤쪽에 다른 문제들, 그러니까 뭐 폼이나 보고서 쿼리를 만드는데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관계 설정하는 문제는 제대로 잘 풀어주셔야 되겠고요. 관계를 설정할 때 메뉴는 데이터베이스 도구 탭을 누르시고 관계 그룹의 관계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액세스 파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관계는 수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관계 설정이 모두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거는 그대로 두고 문제에서 지정된 것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필드는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필드를 자, 우선 여기서 끊어볼까요? 참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문이라는 테이블은 있는데 여기 지금 회원이라는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쪽에서 테이블 표시를 눌러서 회원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잘못 눌러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는데요. 요거 선택하시고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실 여기는 지금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네요. 바로 추가를 하면 만약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자, 요 관계선을 클릭하고 딜리트하면 지울 수가 있는데요. 자,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가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필드를 참조한다. 그러면
주문의 고객 아이디에서 회원의 고객 아이디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대화 상자가 표시되는데요. 아래쪽에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된다. 모두 업데이트. 자,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그대로 해제된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것은 자, 지금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자, 요게 이제 기본 키가 되겠는데요. 요것을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가 참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가 외래 키가 되겠죠. 자, 이 외래 키의 성격은 반드시 요 기본 키에 있는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걸 참조 무결성 유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 필드 모드 업데이트는 예를 들어서 이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에 변경이 생기면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도 함께 변경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모두 삭제를 선택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주문 테이블의 씨앗 코드. 자, 주문 테이블의 씨앗 코드 필드는 씨앗 테이블의 씨앗 코드. 자, 요것도 관계가 미리 들어있네요. 자, 요거는 파일이 올려져 있을 때부터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관계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주문 테이블의 씨앗 코드에서 씨앗 테이블의 씨앗 코드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4개의 테이블 간에 1대 다의 관계가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닫기 하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를 눌러서 저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DB 구축 문제가 끝났고요. 이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폼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씨앗 입고 현황 폼을 다음의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씨앗 입고 현황 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에 보시면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도 보시면 폼에 완성된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 나와 있는 형태는 연속 폼의 형태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레코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 모든 레코드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연속 폼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건 폼의 속성에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폼의 요 눈금자 왼쪽에 까만 점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속성 창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이 너무 좁으니까 자, 요 부분은 좀 숨겨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형식, 데이터, 이벤트, 기타 탭이 있는데요. 형식 탭 안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보기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있죠. 단일 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속 폼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만들고 한꺼번에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본문 영역의 txt 씨앗명과 txt 판매 단가 필드의 각각 씨앗명과 판매 단가 필드를 바운드 시켜라 라는 것은 연결시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기에 폼 보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아까 만든 대로 연속 폼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txt 씨앗명은 이 부분이고요. txt 판매 단가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다른 필드는 모두 값이 나타났는데 씨앗명과 판매 단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요것은 이 속성이 되는 테이블이 되겠죠. 테이블에 이 그 필드와 바운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자, 바운드를 시키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자, 우선 씨앗명, 지금 여기 보시면 언바운드라고 되어 있죠.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선택하고 자, 여기 속성 시트에 가면 데이터 탭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값을 컨트롤 원본을 txt 씨앗명으로 자, 그럼 씨앗명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판매 단가. 자, 판매 단가도 컨트롤 원본을 눌러서 판매 단가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에 폼 보기 확인해 볼까요? 자, 앞서 이 부분이 비어 있었는데 씨앗명과 판매 단가가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다시 보기에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영역에서 탭이 다음의 순서대로 정지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 한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고 번호를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의 탭키를 누르면 자, 요렇게 다음 항목으로 순차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을 정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탭 순서를 지정하는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정하는 방법은 디자인 탭의 도구 그룹에 보시면 탭 순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본문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txt 판매 단가 왼쪽 부분을 클릭하면 제일 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txt 판매 단가, 다음은 txt 입고 단가, 그 다음에 txt 입고 수량, 그리고 txt 씨앗명, txt 씨앗코드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입고 일자, 상품 입고 번호 한번 다시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판매 단가, 입고 단가, 입고 수량, 씨앗명, 씨앗코드, 입고 일자, 상품 입고 번호 자,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확인을 누르고 자, 다시 보기에 폼 보기를 눌러서 자, 입고 번호부터 클릭하시고 탭키를 눌러서 자, 움직이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판매 단가부터 끝에서부터 넘어오는 거죠. 입고 단가, 입고 수량 앞으로 오고 있네요. 씨앗명, 씨앗코드, 입고 일자, 입고 번호까지. 자,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지시사항이 되겠는데요. 폼의 구분선과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들은 속성 창을 계속 열어두시면 되겠고요. 저는 좀 자리가 좁아서 중간에 없앴었는데요. 다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의 구분선과 레코드 선택기 표시되지 않도록 하려면 속성 시트의 형식 탭에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분선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분선은 이 부분을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자, 지금 구분선은 지금 이 행 사이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선이 있습니다. 이게 구분선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레코드 선택기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표시가 레코드 선택기가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가지를 표시되지 않도록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식 탭에 보시면 구분선 아래쪽에 있죠? 요것을 아니요. 그 다음 레코드 선택기.
자, 위쪽에 있죠? 레코드 선택키를 아니요. 자, 폼의 속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빨리빨리 찾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에 폼 보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서 여기 사이에 구분되는 선이 없어진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레코드 선택할 수 있는 여기 삼각형 표시도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폼 바닥글 영역에 txt 입고 수량 컨트롤에는 입고 수량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라. 자, txt 총 입고 수량은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요 부분이 바로 txt 총 입고 수량이 되겠는데요. 지금 컨트롤들이 만약에 많아서 어떤 것이 txt 총 입고 수량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자, 이 부분을 눌러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xt 총 입고 수량을 선택하면 여기에 선택이 되고요. 지금은 언바운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입고 수량의 합계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언바운드 컨트롤을 선택하고 자, 표시되는 값은 데이터 탭에서 지정해 줍니다. 컨트롤 원본을 지정하고요. 자, 여기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잘 보이지 않으니까 옆에 점점점 모양으로 된 작성 단추를 눌러서 여기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호하고 sum. 자, sum은 함수니까 이렇게 괄호 표시가 있는데요. 무엇의 합계를 구할 거냐면 입고 수량의 합계입니다. 자, 입고 수량은 필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괄호에 입고 수량. 자, 이와 같이 입력합니다. 말 그대로 입고 수량 필드의 합계를 표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누르고 이렇게 수식이 입력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보기에 폼 보기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총 입고 수량이 잘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게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씨앗 입고 현황 폼의 본문 영역에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입고 수량이 50 이상인 경우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의 굵게와 밑줄 서식을 설정해라.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입고 수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50 이상인 값들이 있죠. 자, 요것들을 찾아서 본문 영역의 컨트롤의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건부 서식도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에 라고 했으니까 모든 컨트롤을 다 선택하는데요. 하나하나 선택하실 필요가 없이 본문 영역의 눈금자에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전체가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조건부 서식은 서식 탭에 컨트롤 서식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자, 요걸 누르시고 단 하나의 규칙으로 작성하라는 것은 수식으로 작성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규칙을 눌러서 자, 여기에 필드 값이 아니라 시기로 지정하고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고 수량이 50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은 수식이 굉장히 간단하겠죠? 자, 이 부분에 입고 수량, 그대로 입고 수량 이렇게 지정해서 입고 수량 필드가 50 이상이다. 이렇게 지정해 주셔도 되겠고요. 자, 지금 입고 수량은 어디에 표시가 되냐면 txt 입고 수량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txt 입고 수량의 값이 50 이상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txt 입고 수량.
이 크거나 같다 50. 자, 50 이상이면 조건부 서식, 첫 번째는 굵게, 그 다음은 밑줄.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다시 확인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 폼 보기. 해서 보시면 지금 여기 입구 수량이 50 이상인 값만 진하게와 밑줄 설정이 된 것을 쭉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인데요. 3번 문제는 씨앗 정보 찾기 폼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 씨앗 입고 현황은 필요가 없으니까 자, 닫으면서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씨앗 정보 찾기. 자, 요 부분에 디자인 보기. 자, 요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씨앗 정보 찾기 폼의 보고서 단추. 보고서 단추가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자, 요것을 클릭했을 때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의 형태로 여는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지정해라 라고 했는데요. 자, 매크로 문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 안에서 이제 이름이 주어지는 매크로의 이름이 주어지는 보고서 출력이라는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했고요. 자, 또는 매크로의 이름이 주어지지 않는 포함 매크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매크로의 이름이 주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자, 그럼 우선 여기에 연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매크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매크로는 만들기 탭에 매크로 및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은 창이 표시가 되는데요. 자, 요게 바로 매크로를 작성할 수 있는 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액세스의 매크로는 엑셀 매크로와는 달리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단추를 눌러주시면 굉장히 많은 함수 중에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보고서를 여는 매크로는 오픈. 자, 리포트입니다. 오픈 리포트. 기억하기도 굉장히 쉽죠. 오픈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함수들이 많습니다. 쿼리를 여는 것은 오픈 쿼리. 폼을 여는 것은 오픈 폼. 보고서를 여는 것은 오픈 리포트. 이런 식으로 오픈이 들어가는 함수가 많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인수들을 지정하는데요. 자, 보고서 단추를 눌렀을 때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 보고서가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려야 됩니다. 그럼 보고서 이름은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 자, 요걸 선택하시면 되겠고, 자, 이것을 보기 형식을 인쇄 미리 보기의 형식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는 조건문이 있는데요. 씨앗 코드 필드의 값이 txt 씨앗 코드에 해당하는 씨앗 정보만을 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것은 where 조건문을 누르고, 자, 오른쪽에 있는 요 마법사 단추를 눌러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건을 지정할 때는 어떻게 지정하냐면 대괄호 안에 필드명을 쓰고, 자, 대괄호. 자, 이 값은 지금 컨트롤명이죠. 지금 이름이 나와 있는데 앞에 있는 씨앗 코드라는 이름은 필드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 txt 씨앗 코드라는 것은 컨트롤 이름입니다. 두 개가 같다는 것은 필드명은 컨트롤명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필드명은 뭐냐면 씨앗 코드가 되겠죠. 자, 씨앗 코드가 되는데 컨트롤명은 여기 그냥 txt 씨앗 코드만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지금 요 1급 B형 소스 파일에 자, 지금 요것은 폼에 들어있죠. 폼 중에서 뭐 로드된 폼의 씨앗 정보 찾기. 자, 문제에서 txt 씨앗 코드, 요거는 씨앗 정보 찾기 폼에 들어 있습니다. 씨앗 정보 찾기에 txt 씨앗 코드.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txt 씨앗 코드만 지정하면 이게 어디 들어있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폼 안에 있는 씨앗 정보 찾기 폼에 txt 씨앗 코드가 있다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걸 이제 별도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 메뉴에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고, 매크로의 이름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보고서 출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냥 보고서 출력이라고 지정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 보고서 출력 매크로는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진 걸 알 수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보고서 출력이 하단에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단추의 매크로를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자, 요 보고서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면 속성 창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벤트 탭에 온 클릭. 자, 누르면 실행되는 것은 온 클릭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눌러서 지금 뭐가 열리라고 했냐면 보고서 출력입니다. 자, 보고서 출력. 요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걸 닫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보기를 실행하고 보고서를 누르면 자, 이렇게 주문 현황 보고서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씨앗 코드 필드의 값이 txt 씨앗 코드에 해당하는 씨앗 정보만을 표시한다. 자, 지금 보시면 씨앗 코드가 A0077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도 A0077만 모아져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폼 완성이 다 되었으니까 닫으면서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가 되겠고요. 이 문제는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에 보시면 씨앗 코드 머리글 영역에서 머리글의 내용이 페이지마다 반복되도록 설정하고 씨앗 코드가 변경되면 매 구역 전에 페이지도 변경되도록 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머리글 영역에서 라고 했으니까 씨앗 코드의 머리글, 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씨앗 코드의 머리글. 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그룹 머리글의 속성 창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매 페이지, 머리글의 내용이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되도록 하려면 반복 실행 구역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식 탭에 보시면 반복 실행 구역이 있는데요. 이것을 예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바꿈. 자, 이 부분은 매 구역 전이라고 했으니까 구역 전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씨앗 코드 내에서는 주문 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돼서 표시되도록 정렬을 추가하라고 했는데요. 동일한 씨앗 코드, 지금 씨앗 코드를 기준으로 그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렬 추가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주문 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되었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지금 요게 나타나서 바로 그냥 지정을 했는데 이와 같이 그룹화 및 정렬을 지정하는 창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디자인 탭에 그룹화 및 요약에서 그룹화 및 정렬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영역에서 씨앗 코드 필드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해라. 자, 요거 속성에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본문 영역에서 씨앗 코드 필드라고 했습니다. 그럼 씨앗 코드, 본문의 씨앗 코드. 자, 요거 속성 창을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해라. 이건 뭐냐면 중복 내용 숨기기가 되겠습니다. 자, 형식 탭에서 중복 내용 숨기기를 예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폼도 그렇고 보고서도 그렇고 우리가 외워야 될 속성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속성 보겠습니다. 본문 영역의 배경색을 교차행으로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본문 영역을 선택하고 속성을 지정해 주셔야 되겠죠. 형식 탭에서 배경색을 자, 눌러서 교차행이라는 것을 그냥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의 씨앗 코드 바닥글 영역. 자, 씨앗 코드 바닥글. 자, 요 부분이 바닥글인데요. txt 주문 횟수가 지금 언바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운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비어져서 나오는데요. 씨앗 코드별 전체 레코드 수가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지정합니다. 자, 컨트롤 원본 속성은 데이터 탭의 컨트롤 원본에서 지정하시면 됩니다. 잘 안 보이면 점점점 눌러서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씨앗 코드별 전체 레코드의 수니까 개수는 카운트 함수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 전체는 무조건 별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카운트 별로 지정하면 전체 개수가 되겠고요. 자, 뒤에 앰퍼센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회자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표하고 회. 자, 요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보기에 이제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뭐 했었냐면 머리글 내용이 페이지마다 자, 반복되도록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머리글에 뭐가 있냐면 네, 씨앗 코드 머리글 영역에서 자, 요 부분입니다. 자, 요게 페이지마다 반복됐는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마다 상단에 요 파란색 줄로 된 자, 이 부분이 머리글이 되겠고요. 씨앗 코드가 변경되면 페이지가 변경된다. 자, 지금 보시면 씨앗 코드가 자, 지금 1페이지인데요. 2페이지 보시면 씨앗 코드가 바뀔 때 페이지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일한 씨앗 코드 내에서 주문일자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었나 자, 날짜의 오름차순인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본문 영역에서 씨앗 코드 필드가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 자, 지금 보시면 행마다 다 표시되지 않고 맨 위에 한 번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교차행은 여기 좀 흐릿하지만 줄이 들어간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씨앗 코드 바닥글 영역에 코드가 하나 끝날 때 이렇게 몇 회인지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보고서도 모두 끝이 났으니까 자, 이제 닫으면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주문 현황 폼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현황 폼의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txt 수량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상자를 출력해라. 자, 여기에서 제가 그림은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txt 수량이 뭐냐면 요거죠. 더블 클릭해 보시면 txt 수량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벤트 프로시저는 이벤트 탭에서 지정하시면 되겠고 포커스가 이동할 때 갓 포커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온갓
포커스가 있는데요. 자, 요걸 누르고 점점점 속성 단추를 눌러서 코드 작성기를 선택하시면 자, 이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문제는 지금 if문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if와 else if를 이용하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는 txt 수량 컨트롤에 표시된 값이 10 이상이면 인기 품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지정해 주셔야 되겠죠. 자, if문입니다. 자, if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 txt 수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수량이 10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10 이상이면 된.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합니다. 자, 메시지 박스하고 자, 메시지 박스에 자, 지금 나타나는 값은 10 이상일 때는 인기 품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콤마 해주시고 요게는 단추에 대한 조건인데 뭐 단추는 지금 그림에 보시면 확인 단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기본값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정하실 필요 없고 생략하고 콤마를 한 번 더 찍어주시면 생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제목으로 표시될 내용은 따옴표 안에 인기도 분석.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else if문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txt 수량이 자, 이번에는 10 미만 6 이상인데요. 10 미만은 따로 지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10 이상이 아닌 경우니까 자동 10 미만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6 이상이다. 6 이상이면 또 메시지 박스. 자, 이번에는 보통 품종입니다. 자, 또 콤마 인기도 분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경우는 else가 되겠죠. 똑같이 메시지 박스하고 비인기 품종 하고 또 인기도 분석. 자, 이렇게 지정하고 이제 if문이 모두 끝났으니까 end if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창은 완전히 닫아 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기에 폰 보기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수량이 6인 거 이렇게 눌러볼까요? 자, 6 이상이면 보통 품종이 맞습니다. 두 번째 2를 누르면 비인기 품종이 맞죠? 그 다음 10 이상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인기 품종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4번 문제는 쿼리를 작성하는 처리 기능 구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쿼리는 이미 입력되어 있는 테이블이나 쿼리를 원본으로 해서 뭐 원하는 조건을 지정할 수도 있고 뭐 행을 지정할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형태의 쿼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쿼리들이 모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총 4개의 쿼리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쿼리입니다. 주문 정보 쿼리를 이용해서 치커리 씨앗의 주문 현황을 조회하는 치커리 조회다. 요거는 단순 선택 쿼리입니다. 가장 간단한 쿼리가 되겠는데요. 자,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을 눌러주시면 되겠고 지금 주문 정보 쿼리를 이용합니다. 쿼리 탭에 주문 정보를 추가하고 요건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가가 된 상태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 이 문제에는 자, 문제를 보시면 결과 그림이 대부분 쿼리에는 결과 그림이 표시가 됩니다. 그걸 보고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필요한 필드가 이름과 그 다음 주문 일자 그리고 수량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조건을 보시면 우선 이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름에서 정렬을 오름차순
지정하시면 되겠고, 자, 이 문제가 치커리 씨앗만 조회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치커리 씨앗이라는 것은 씨앗명으로 봐야 되는데 씨앗명은 결과 그림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씨앗명을 추가한 다음에 표시를 체크 해제 해주시면 되겠고, 조건에 치커리 라고 쓰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실행을 눌러봤을 때, 자, 이 결과가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과 동일하게 출력이 되는지 봐주시면 되겠죠? 이제 닫으면서 얘를 눌러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치커리 조회. 자, 두 번째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크로스탭 쿼리를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크로스탭 쿼리는 엑셀에 피벗 테이블과 비슷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3개의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씨앗과 주문과 회원 이렇게 3개의 테이블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면서 모양을 지정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이게 엑셀의 피벗 테이블과는 좀 다르게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제가 작성하고 난 다음에 모양을 보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필요한 필드들 추가하겠습니다. 씨앗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가 필요합니다. 자, 원산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주문 횟수는 주문 아이디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문 아이디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문 아이디를 일단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여기에서 디자인 탭의 쿼리 유형에 크로스 탭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탭을 누르면 이렇게 요약이라는 행과 크로스탭이라는 행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씨앗명이라는 필드는 크로스탭을 눌러서 행머리글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원산지는 열머리글로 지정합니다. 피벗 테이블도 행과 열로 구성되죠. 여기에도 그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주문 아이디 부분이 되겠는데요. 주문 아이디는 자, 여기에 개수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개수로 지정하고, 자, 요것을 값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주문 횟수를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주문 횟수이기 때문에 자, 개수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그 다음 주문 아이디. 자, 여기 지금 묶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행머리글로. 자, 묶는 방법 그대로 두고 밑에 행머리글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개수로.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실행을 해서 모양을 한번 다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씨앗명. 자, 씨앗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금계국 이렇게. 자, 씨앗명이 행의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행머리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열머리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씨앗명은 행머리글, 그 다음에 원산지는 열머리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주문 아이디의 개수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의 이름을 주문 횟수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행머리글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행머리글이 이렇게 2개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먼저 수정을 해볼까요? 행머리글로 되어 있는 거 주문 아이디를 자,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문 횟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해서 보시면 이 부분 주문 횟수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값으로 지정해 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값으로 지정해서 개수를 카운트하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결과 그림과 같게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닫으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스텝 쿼리의 이름은 주문 횟수 조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매개 변수 쿼리가 되겠습니다. 매개 변수 쿼리라는 것은 어떤 고정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입력받은 값으로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쿼리를 매개 변수 쿼리라고 얘기하고 역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만들기 탭에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씨앗과 씨앗 입고 테이블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씨앗과 씨앗 입고. 자,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검색할 씨앗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서 입고 정보를 조회하는 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필요한 필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입고 일자, 그 다음에 씨앗명, 입고 수량, 입고 단가, 판매 단가, 그 다음에 부가세인데 부가세는 지금 원래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계산 필드로 여기 보시면 부가세 필드는 입고 단가가 3만 원 이하이면 판매 단가의 10%, 그 외에는 판매 단가의 20%다. 자, 요걸 계산을 하는 쿼리를 필드를, 계산 필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확대 축소 창 만드셔서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드 이름은 부가세가 되겠고요. 자, 콜론 하고, 자, if문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if. 자, if, 그 다음에 조건은 필드는 대괄호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입고 단가가 3만 원 이하다. 자, 3만 원 이하면 판매 단가의 10%인데요. 여기에서는 10%라고 쓰시면 안 되고, 자, 요것을 곱하기 0.1로 바꿔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퍼센트는 입력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판매 단가의 20%니까 곱하기 0.2. 자, 요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고, 자, 실행 눌러볼까요? 자, 일단 부가세까지 모두 계산이 돼서 표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입고 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라고 했으니까 입고 일자에 내림차순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조건이 뭐냐면 씨앗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조건을 작성해 주시는데요. 자, 확대 축소 창에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앗명은 지금 씨앗명의 일부를 입력받는 거니까 별표, 씨앗명, 별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요걸 별표를 지정하기 위해서 like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자, like 별표 하고 end로 지정하고 여기에 이제 메시지를 넣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검색할 씨앗명의 일부를 입력하시오 라는 매개 변수를 넣고요. 또 and 별표.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이 부분에 씨앗명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국자를 넣었다면 별국 별. 그러니까 안에 국자가 포함된 것을 표시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시고 자,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누르고 문제에 나온 대로 국자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국자가 포함되어 있는 값들이 표시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결과를 보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입고 단가, 판매 단가, 부가세는 모두 통화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입고 단가의 속성 창에서 형식을 통화로
지정하고 나머지도 판매 단가도 형식을 통화로, 부가세도 형식을 통화로 지정한 다음에 실행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통화기호가 표시되는 것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닫으면서 역시 저장하겠습니다. 씨앗, 입고, 조회.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는 요약 쿼리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역시 만들기